네, 한덩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정말 가을이 온 날씨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지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두 개의 엔진, 환율과 전쟁이라고 했는데 주말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쉬는 동안 글로벌 시장 계속 올랐고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이제 뭐 사실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좀 그 확인되지 않은 뉴스지만은 러시아가 물러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엔진을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제 연휴 전에도 충분히 지금은 절대 현금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 종목으로 풀 베팅할 때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내용 좀 보도록 하시죠. 연휴 전까지 환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110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7, 108에서 107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된 상황인데 환율을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 연휴 전날에 ECB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7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로와 달러 환율이 1달러 밑으로 깨졌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1달러대까지 반등하면서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오늘 밤에 발표할 CPI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지금 예상치가 8.1이죠. 만약 8.1 이하로만 나온다면은 아마 시장은 또 정말 뭐 대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5bp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미 시장에 92%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이언트 스텝을 3번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절대 놀라지 않을 거고요. 다만 오늘 밤에 발표할 CPI 가지고 11월 달에는 50bp 인상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어떤 금리 인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어떤 고점 시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사실 시장은 악재는 좀 둔감하게 반응하고 호재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가 그 이유를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들면서 지금은 현금을 보일 것이 아니라 종목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건데 연휴 동안 그런 게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 밤에 발표한 CPI 같은 경우도요. 휘발유 값하고 항공료가 지금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이달 오늘 CPI 데이터는 11월 달에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시장 상승은 더 갈 수 있다는 8.1이 나온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러시아가 지금 그 히르쿠에서 철수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요까지는 팩트입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뭐 러시아가 패배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우크라이나 이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어쨌든 그 분위기는 우크라이나 쪽 넘어간 상황에서 뭐 러시아가 뭐 철수할 수 있다 그런 뭐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나왔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목표 달성까지 훈련을 계속하겠다라고 러시아 나왔거든요. 어쨌든 지금 러시아 상황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 상반기에 가장 안 좋았던 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었습니까? 요게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뭐 데모가 지금 뭐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가 있고 이런 인플레 관련주들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리를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상반기를 눌렀던 악재들이 하나 둘씩 소멸되고 있고 소화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다음 주 FOMC까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CPI만 시장의 예상대로 잘 나온다면은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시장은 무난하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매도 관점 보는 것보다는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반등을 기다리면서 보유를 해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올라와 수익 나고 손실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금은 보유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들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딱 연휴 전날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웰크론한텍도 오늘 제가 보니까 장중에 8%나 올랐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 확실한 종목들만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중요한 저항선을 넘으면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어서 오늘 매물 소화만 좀 끝나준다고 한다면은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폐배터리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고 지금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MVR 농축 설비 국내 시장을 30% 점유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포스코의 이 수산화 리튬 설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중에 소화가 된다면 다음 주까지도 급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려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상승폭이 좀 조금 나와 있는 건데 결국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종목들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에서 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메타버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글로벌 시장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하드웨어 관련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관련주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내용이 확실한 종목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재료일지 한번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힌트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도 메타버스다. 요즘 다시 또 메타버스 공략주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원래 메타버스 하는 건 맞는 건데 네. 이제 지금 이 AR 기기도 얼마 안 남았고요. VR 기기부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그 시장 리서치 회사들이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꽤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도 주목한 산업 성장성 봤을 때 2030년엔 대중화될 것이다. 이게 2030년이면 우리가 꽤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요. 우리가 10배거라는 수익을 좀 노릴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10배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를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지금 이 정보기술의 전초기지인 삼성 SDS를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했다는 것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삼성에서는 한 부회장이 거기 언제 어디서든 이 메타버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기기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조만간 보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중에는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장 전망 보고서인데 이 시장 전망 회사인 이 IDC가 글로벌 XR 시장 규모를 150조를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8조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150조. 바로 2년 뒤에 이 8조였던 시장이 150조로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연평균 76.9%. 자, 연평균 80%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겠습니까? 그만큼 이 산업 성장이 상당히 크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 PwC에서는 XR 연간 산업이죠. 그러니까 XR 말고요. 이 XR 연간 산업이 2025년에는 658조. 그러니까 XR, 이 가상현실, 그 확장현실보다도 훨씬 더 커진 겁니다. 2025년에 658조 전망한다는 거예요. GDP 규모가 2025년에 658조를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라든가 뭐 제품 서비스 개발, 교육 훈련, 국방, 프로세스, 유통, 소매 이쪽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산업이 685조 성장한다는 거고요. 2023년도 당장 내년에만 131조가 이 연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에서 바로 다다음 달이죠. 11월 달에 XR 기기를 양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우리가 10배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또 이 하드웨어 기술 갖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도 한 종목을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네. 코세스를 갖고 오셨어요. 오늘 이 종목도 지금 한 6% 정도 올라주고 있던데요. 조금 전에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네. 아직도 사실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선익스템이라든가 인듀프레스 보게 되면은 사실 코세스가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 바닥에 있다. 반도체 제조 설비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원래는 레이저 관련 기술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바일이나 이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레이저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리페어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 리페어 장비가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기기의 핵심은 마이크로 LED고요. 이 마이크로 LED 수율을 올려주는 장비가 바로 리페어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핵심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계 최초로 리페어 장비를 개발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리페어 장비 제작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든 뭐 메타 플랫폼이든 삼성이든 이 리페어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은
코세스의 리페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게 뭐 아주 필수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세스의 매출이 기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양산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 이미 리페어 장비를 공급한 전력이 있어서 아마 삼성의 내년 생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애플에도 아마 들어갈 거로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거는 11월 달에 가야 좀 정확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메타버스 장비로서 코세스를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선익 시스템, 대표적인 선익 시스템, 뉴프레스 이런 것들이 이미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인제 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시면 역시나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요. 최근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지금 접근해야 우리가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11,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7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세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8,700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 머터 보시죠. 인텔 차세대 CPU 나온다. 오늘 뭐 DDR5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바로 이 뉴스 때문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다 같이 오르긴 하는데 네. 이 뉴스 때문에 아마 더욱 더 강하게 오를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종을 한번 좀 치면서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왜냐하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과대납폭주들이 단기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상승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DDR 관련주, 기판 관련주들은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바로 이제 인텔의 차세대 CPU죠. 지금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원래는 처음에는 작년 3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였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었고 이번에 또 딜레이가 된 건 6월 달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바로 9월 달, 이번 달 말에 이 이노베이션 행사에서 차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공개할 수 있다.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 미국 세너제이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세대 CPU인 이 사파이어 래프죠. 그다음에 이 차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그 랩트레이크까지 공개된다면 아마 관련주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용 좀 볼게요. 일단은 전임 CEO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인텔의 전임 CEO죠. 2018년도에 폐지한 행사인데 이게 지금 그 현재 CEO인 이 팻 겔싱어 인텔 CEO가 지금 다시 시작한 거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화랑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파이어 레프지 관련 발표 전망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서버용 프로세서인 사파이어 레피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랩터 레이크까지 아마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 인텔 이노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여기서 공개했을 때 하반기부터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계속 출시가 지연되면서 못 갔었던 기판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원래 대량 생산하려고 했던 걸 지금까지 연계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일정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9월 말에 일정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바뀌게 되면 DDR5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4에서 5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어떤 디램 쪽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종목이 가장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기다렸던 거기 때문에 나오기만 한다면 관련주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무거운 거 말고 좀 가볍게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인텔과 관련해서 반도체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번째 재료가 있는 종목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TLB를 갖고 오셨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디램 비중이 가장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DR 관련해서 기판 관련주 보시면은 네. 뭐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많이들 좀 알고 계신데 일단 주가 시가총액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다만 TL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1등 메모리 모듈 PCB 업체다. 그래서 지금 실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60%, 삼성전자의 30%, 그다음에 마이크론 정도가 5% 정도 좀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하이닉스에서 지금 SSD하고 이 디램 쪽의 점유율이 28%, 하이닉스의 점유율 1등이고요. 삼성전자에서는 SSD에서는 30% 1등인데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SSD 쪽만 그 삼성전자 점유율 1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버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파이어 레퓨즈가 이제 그 서버에 들어가는 CPU이기 때문에 서버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을 때는 기존 그 DDR4 제품 대비해서 단가도요 20%에서 40%가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수익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TLB가 왜 지금 뭐 심택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뭐 해성 DS 뭐 많은데 왜 TLB냐?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대로 디램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디램 비중이거든요. 각 회사 비중인데 이게 심택이고요. 대덕전자, 해성 DS, 코리아 서키트 다 이 중에서 해성 DS가 가장 많은데 바로 이게 TLB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램 비중이 가장 많은 기업이 바로 DDR5의 최대 수혜주가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 TLB가 대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삼성전기도 있고 뭐 아비콘전자도 있습니다만은 비중이 가장 많죠. 그런 관점으로 많은 기판주 중에서 TLB가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심택, 대덕전자 다 많이 빠졌다가 오늘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TLB 같은 경우만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늘은 지금 뭐 5%밖에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승이 이어졌을 때 지금 오늘 상승은 오늘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 반등이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까지 이어질 텐데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갈 때 매물 소화하겠지만은 지금 TLB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거를 소화하고 더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TLB가 가장 가볍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5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뭐 20% 가까운 수익 나올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TLB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연휴 지난 이후에 또 시장이 강하게 올라주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제가 어제 올려놨는데 네. 아마 이 연휴 동안 글로벌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고 또 지금도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장 전망하고 종목들 쫙 말씀드려놨으니까요. 30분짜리거든요. 그거 좀 보신다면은 네. 아마 30분 공부하시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